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바 세 번째 시간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강과 2강을 통틀어서 1강하고 2강은 어떻게 보면 자바를 개발하기 위한 자바의 개요 및 환경 설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서부터 자바를 실제로 우리가 코딩을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프로그래밍 문법이죠. 문법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그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 변수 선언과 초기화, 변수를 어떻게 선언하고 어떻게 초기화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세 번째 메모리 할당과 진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변수 데이터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변수는 데이터를 임시로 담아 놓을 수 있는 상자, 메모리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원격지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컬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급의 성적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A라는 학생의 점수, B라는 학생의 점수, C라는 학생의 점수, 다 각각의 점수를 어딘가에는 저장을 해놔야겠죠.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고 그것을 더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큰 수를 구하기도 하고 가장 낮은 수를 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숫자를 저장을 해놔야지 어떠한 연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 그런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곳이 바로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nt i는 1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PC상에 이렇게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가 있으면 그 메모리의 일정한 부분에 공간을 지정을 해놓고 그 공간의 이름을 i라고 이름을 정해 놓는다는 겁니다. i. 그리고 그 i에다가 데이터 10을 이렇게 담습니다. 그죠? 여기서 제가 메모리를 상자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상자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자에는 뭐가 담겨 있다? 10이라는 데이터가 담겨 있다. 여기에는 20이라는 데이터가 담겨 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담겨 있는 상자를 뭐라고 한다? 변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자의 이름은 변수의 이름이 i고 이 상자의 이름은 j라는 겁니다. 이 앞에 int는 이제 자료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료형은 다음 시간 살펴보도록 하는데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에서는 이 상자 안에 담겨 있는 데이터의 형태, 자료형이라는 것은 곧 데이터의 형태입니다. 어, 정수를 담았는지, 실수를 담았는지, 아니면 문자를 담아 있는지, 아니면 문자열이 담겨 있는지 그런 것을 앞에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사람은 굉장히 스마트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10이 담겨 있으면 당연히 정수구나. 그죠? 그래서 가나다가 담겨 있으면 당연히 문자열이 담겨 있구나 인식을 하지만 PC는 이런 것까지 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 상자, i라는 상자에는 10이 담겨 있는데 이 10이라는 데이터는 데이터형이 자료형이 정수입니다. 20이 담겨 있는데 20이라는 데이터는 정수입니다. 라고 정수형을 데이터를 자료형을 앞에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변수란 무엇이다? 데이터를 담고 있는 메모리의 일정한 공간의 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실제로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자, 변수는 크게 선언부와 초기화로 나눕니다. 그래서 선언부는 말 그대로 int는 i, 자료형, 이 상자에 어떠한 데이터가 담길 건지 자료형을 먼저 명시를 해주고요. 다음에 변수, 상자의 이름을 정합니다. 여기까지가 선언부예요.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변수를 선언했다는 얘기는 메모리 상에서 여기 보면 여기 10이죠. 이렇게 값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공간, 메모리의 특정한 공간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선언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10을 수학에서는 이게 같다라는 표현인데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같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대입연산자 또는 할당연산자라고 하는데요. 대입연산자와 할당연산자, 대입연산자는 무엇이냐면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즉 10을 i에 대입을 해준대요. 다시 말해서 10을 어디 i라는 상자에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선언부에서 특정한 메모리의 특정한 일정한 공간을 i라는 이름을 정해줘서 선언을 했죠. 공간만 확보된 거죠. 여기에다가 10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한다? 변수의 초기화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크게 어떻게 된다? 선언부와 초기화 부분이 있다. 선언부까지만 작업을 하면 어떻게? 메모리에 일정한 공간이 확보만 된 거다. 그 안에 자료는 없다. 그죠? 거기에다가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값을 대입할 수가 있다라고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 언어에서는 한 문장이 이렇게 완결이 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보통 언어에서 어떤 문장이 완결되면 마침표를 찍죠. 그렇지만 자바에서는 마침표와 같은 의미로 세미콜론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int i는 10이라고 명시를 해주면 메모리에 i라는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다가 10이라는 정수를 대입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자바 코드에서는 변수 선언 후 초기화 진행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해요. 세미콜론을 찍혔으니까 끝난 거죠. 한 문장.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하고 나중에 변수에다가 초기화를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또는 변수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어요. int j는 20, 선언과 초기화를 같이 한 번에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결과는 똑같은데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클립스를 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int i는 10을 대입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int j만 선언을 했어요. 자, 초기화를 해줍니다. j에다가 몇? 100을 넣었어요. 네. 자, sysout 그래서 i 플러스 j는 뭐일까요? 이렇게 해서 i 플러스 j 자, 암산을 해보면 i 플러스 j가 몇이 나오겠어요? 110이 나오겠죠. 실제로 110이 출력되는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0이 정상적으로 찍힌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 선언부 초기화, 그죠? 그래서 선언과 초기화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선언과 초기화를 이렇게 따로 할 수도 있다는 거. 만약에 여기서 i를 200으로 변경했어요. 자, 처음에 i라는 상자에 10을 담았다가 i라는 숫자를 200으로 했죠. 그죠? 그러면 j라는 상자에 100이 담겨 있을 거고 i라는 상자에 200이 담겨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몇이 나오겠어요? 300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때는. 자, 한 번 실행을 하고 나서 최초에 프로젝트 만들고 나서 이렇게 해갖고 자바 어플리케이션 실행했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디버깅하면서 실행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요. 실행할 때마다 가서 똑같은 명령인데 이렇게 자바 어플리케이션 하면 귀찮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단축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키보드에 F11키 누르면 바로바로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롤 F11입니다. 자, 다시 장표로 돌아와서요. 다음 거 알아봅니다. 자, 메모리 할당과 진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변수를 선언을 할 때 변수 앞에 보면 데이터형, 자료형이라는 걸 명시를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크게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정수가 있고 실수가 있어요. 그죠? 정수가 있고 실수라고 하면 뭐 소수점 나가는 것들이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자란 게 있습니다. 문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A 문자죠. 이렇게 A, B가 되면 뭐예요? 이건 문자열이죠. 그죠? 하나의 단어만 있을 때 우리는 문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담길 수가 있고요. 문자를 나타내는 자료형도 있고요. 다음에 문자열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A, B, C, D, E, F 이렇게 문자열을 나타내는
자료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료형은 다양한 자료형이 존재를 하는데 자료형이 바뀔 때마다 자료형에 따라서 정수를 담느냐, 실수를 담느냐, 문자를 담느냐, 문자열을 담느냐 또는 불리언이라는 것도 있어요. 참과 거짓, true and false도 있습니다. 그런 자료형에 따라서 이 변수가 전체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공간, 상자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할 텐데 인트는 4바이트를 할당받습니다. 그래서 인트 자료형은 메모리에서 4바이트 공간을 차지함. 4바이트면 1바이트가 8비트입니다. 8비트면 한 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이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바이트예요. 1바이트, 8비트. 근데 인트는 4바이트 차지한다고 그랬죠. 총 몇? 4, 8에 32, 32비트를 차지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int i 이렇게 선언만 해요. 이렇게 변수 선언만 했어요. 그러면 32칸에 32바이트가 확보만 돼요.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으로 다 할당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 i에다가 10이란 걸 할당을 해줘요. 대입을 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이 바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진수, 바이너리 코드라고 그러죠. 디지털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진법 변환을 통해서 이진수로 해서 1010이니까 1010 이렇게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법을 이렇게 바꾸는 거는 다른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뭐 10진수를 8진수로 바꾸고 그런 공식들이 있죠. 그런 거는 지금 프로그래밍하고 약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학적 연산이기 때문에 한번 레퍼런스를 찾아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자바를 할 때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C나 그런 거 할 때는 많이 보긴 하는데 여러분들 PC에 이런 계산기 있죠. 계산기에 보면 표준을 많이 쓰지만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헥사가 16진수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가 2진수입니다. 우리는 10진수 쓰고 있어요. 8진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10진수로 우리가 사용하는 10이죠. 10을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나는 어떻게? 바이너리 코드로 보고 싶어요. 아이고, 바이너리 코드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을 클릭을 하면 실제로 이렇게 비트로 전환돼서 10에 해당되는 비트, 바이너리 코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나와서 0101로 나오죠. 이런 거는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자료형에 따라서 메모리가 확보가 되고 일단 방의 개수가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 값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 값은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진수로 바이너리로 해서 변환돼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 데이터 변경.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int num이라는 걸 변수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 0을 할당을 해줬습니다. 출력을 해요. 그럼 0이 되겠죠. 다시 근데 num에다가 10을 할당을 해줬어요. 그러면 num에는 10이 찍히겠죠. 다음에 100을 했어요. 그러면 100이 될 거고 0을 해줬어요. 그러면 0이 될 것입니다. 이걸 한번 해보면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만 해볼게요. 네, 이렇게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10이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아이에다가 100을 담았어요. 그러면 10이 담겨있던 데다가 100을 담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300 하면 300이 찍힐 것이고 이렇게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수예요. 내가 담고 싶은 거 언제든지 담아서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0을 담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선언하고 초기화하고 한 번 선언했던 걸 또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동일한 이름으로 선언하면 안 되겠죠. 그죠? 유일하게 선언한 이름은 한 번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선언을 한 다음에 초기화하는데 초기화한 값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변수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걸 썼는데요. 한 가지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면 변수를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변수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변수를 쓰는 이유, 잠깐 동영상을 퍼즈해 주시고 머릿속으로 변수를 그럼 왜 쓸까?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변수를 쓰는 이유는 사용하는 이유는 재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많아요. 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학교에 학급 뭐 예를 들어서 학급 성적을 관리한다. 자,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 A라는 학생을 A라고 변수명을 만들어 주고요. B라는 학생을 B라고 하고 C라는 학생을 C라고 한 다음에 각각의 점수를 담아 놓죠. 그 점수를 담아 놓고 나서 나중에 재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의 총 그 점수를 합한 값을 구하고 싶다. 총합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이렇게 해서 총합을 구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 총합을 그 학생 수를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수를 구한다. 가장 작은 수를 구한다. 그때도 A, B, C 변수들을 활용하겠죠. 뭐 A 학생, B 학생, C 학생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변수명 A라는 변수명, B라는 변수명, C라는 변수명을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재활용할 때 많이 쓰이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기상 시간을 알리는 그 시간을 5시로 설정을 해놓고 이제 그 사람의 뭐 하루 스케줄을 오거나이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럴 때 이 사람은 아침에 5시에 항상 일어나요. 그걸 프로그램을 변수를 A라는 변수에다가 5시로 맞춰놨어요. 그것을 5시라는 변수를 계속 쓰게 됩니다. 저녁에 잘 때도 5시를 세팅해 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럴 때 그 5시라는 시간을 갖다가 이용할 때 그때그때마다 5시, 5시, 5시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는 5시를 담아놓은 변수명만 바로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서 재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변수는 다른 데이터를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담아놓고 그것을 나중에 재활용해서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변수와 관련된 자료형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